경기도 분당에 사는 43 한지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오전 8시 딸 서연이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동그랗게 말아넣고 방울토마토를 예쁘게 담는 동안 서연이는 제 옆에서 종알종알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우리 가족 그림 그릴 거래. 엄마랑 아빠랑 나 3명 다 그릴 거야. 그래. 우리 서연이가 그리면 정말 예쁘겠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냉장고엔 작년에 서연이가 그린 우리 가족 크레파스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태양 아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세 사람. 평범하지만 행복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서연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서 몇 장과 함께 발신이 넘는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 생각 없이 뜯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사진들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낯선 여자가 호텔 입구에 들어가는 사진,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거야. 하지만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주던 지난 13년을 함께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날짜가 찍힌 것도 있었습니다. 1달 전, 2달 전, 석 달 전. 이게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냉장고에 붙은 서연이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6년이라는 시간, 3번의 유산, 마지막 희망처럼 찾아온 우리 딸. 제가 살아온 이유이자 숨쉬는 이유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아빠가 다른 여자랑 있었다고? 우리 가족이 깨질 수도 있다고?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엄마 사랑해하고 뽀뽀하던 그 맑은 눈동자. 아빠가 퇴근하면 현관까지 뛰어나가 안기던 모습. 저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일단 남편 얘기를 들어봐야 해. 분명 오해일 거야. 설명이 있을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이 오늘 이 순간 끝났다는 것을.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서연이는? 서연이 방에 있어. 저녁 먹고 숙제해.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수야. 이게, 설명 좀 해줘. 이게 대체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내려다보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신이 나갔었어. 인정했습니다. 변명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6개월 전쯤. 회사에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연이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생각 안 해봤어? 우리 딸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당장 끝낼게. 지금 바로.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끝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디선가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울리는 건 남편의 폰이 아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었습니다.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개, 2개, 3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손이 떨리며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열어본 순간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나체 사진, 침대에서 포옹한 사진, 그리고 관계하는 장면까지 모자이크도 없이 서슴없이. 언니, 이 정도면 이혼하시겠죠? 민우 오빠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언니가 놔주세요. 문자가 또 왔습니다. 아, 참. 그 사진들요? 제가 흥신소에 부탁해서 찍은 거예요. 민우 오빠가 결단을 못 내리길래 제가 도와준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제 폰을 집어들었고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미친. 왜 이러는 거야? 그 순간 서연이 방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엄마, 왜 소리 질러? 딸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웃음을 지으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아니야. 엄마가 깜짝 놀란 거야. 서연아, 어서 자야지. 엄마, 울었어?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괜찮아. 서연이를 방으로 데려가 재우고 나오는 동안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가정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행복들. 우리도 저랬었는데. 일단 우리 딸부터 생각하자. 서연이가 상처받지 않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저 자신보다 딸을 먼저 생각하기로 한 순간, 그것이 나중에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자요? 전 잠이 안 와요. 민우 오빠 생각에. 언니는 오빠 사랑해요? 전 진짜 사랑하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차단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번호로 올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아빠랑 싸웠어? 아니야. 왜? 엄마 눈이 빨개. 그리고 아빠도 아침 안 먹고 갔잖아. 이 애는 다 알고 있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진짜? 서연이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힘든 거 아니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알아? 너랑 같이 있는 거야. 딸을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딸을 위해서. 한 번만 참자. 한 번만.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이 때문에. 한 번만 용서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그 여자와 완전히 철저하게 끝내. 번호 바꾸고 회사도 옮기고 만날 수 있는 모든 접점을 없애.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이 사람도 후회하고 있어. 정신 차릴 거야.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민우 오빠가 문자 안 받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언니가 뭐라고 한 거죠? 무시했습니다. 언니, 답 좀 해주세요. 전 진짜 힘들어요. 언니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무시했습니다. 언니, 제발요. 저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언니가 오빠 놔주면 안 돼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뭘 바라는 거야? 남편은 번호를 바꿨습니다. 회사에도 정근 신청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부부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괜찮아질 거야. 서연이도 눈치 못 챌 거야. 하지만 2주 후 집 앞 우편함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USB였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동영상, 호텔방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그리고 더 이상은 볼 수 없었습니다. 영상 파일 이름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 6개월의 기록. 이 여자, 미쳤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여자는 제 남편이 아니라 제 가정 자체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4시, 오전 11시, 서연이 하교 시간인 오후 3시. 가리지 않고 왔습니다. 언니, 오늘 날씨 좋네요. 민우 오빠랑 이런 날 데이트 많이 했는데. 언니는 오빠 잘 챙겨줘요? 오빠 목 디스크 있는 거 알아요? 전 매일 마사지 해줬는데. 아, 오빠 생일 다음 달이네요. 언니는 뭐 준비했어요? 전 작년에 시계 선물했어요. 매 문자마다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번호로 왔습니다. 또 차단하면 또 다른 번호. 끝이 없었습니다. 남편 회사로도 연락이 갔습니다. 과장님, 저예요.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보고 싶어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시달렸습니다. 상사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회사 그만둘게. 회사를 왜 그만둬? 그럼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는데? 그래도, 아니야. 버텨. 우리가 버티는 수밖에 없어. 서연이 때문에라도. 서연이 때문에. 저는 계속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어디 아파? 아니, 그냥 배 안 고파. 그날 밤 저는 딸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훌쩍이는 소리.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자꾸 싸우지 마. 내가 잘할게. 내가 말 잘 들을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그게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럼 왜 엄마는 자꾸 울어? 아빠도 요즘 말이 없잖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참으면 서연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애는 이미 다 느끼고 있었어.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딸이 들을까봐. 이틀 뒤 새로운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그냥 이혼해요. 언니도 힘들잖아요. 전 민우 오빠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제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답장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러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언니, 전화 좀 받아요. 얘기 좀 해요. 제가 직접 만나서 사과할게요.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서연이 학교 앞에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시는 분이 서연이 데리러 오셨다고 하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요? 30대 여성분인데 서연이 이모라고 하시는데 서연이가 모른다고 해서 제가 못 가게 했습니다.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차를 몰고 미친 듯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학교 정문 앞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 저를 보자 빙긋이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드디어 만나네요. 당신,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언니는 모르시겠죠? 진짜 사랑이 뭔지. 내 딸한테 손 떼면 가만 안 있어.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이요? 좋아요. 불러요.
전 민우 오빠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말할 거예요. 그 여자는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가 선생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엄마, 서연아, 딸을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언니, 애만 불쌍하게 하지 말고 이혼해요. 그게 서연이한테도 나아요. 이 여자가 감히 내 딸 이름을,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러면 가만 안 둬.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집에 와. 지금 당장.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사실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해결할게.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날 밤 남편 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서연이 너무 예쁘더라. 엄마 닮았네요. 다음엔 같이 놀아줄게요. 남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서희야, 그만해. 제발. 오빠, 보고 싶어요. 만나요. 안 돼. 우리 끝났어. 오빠가 그렇게 나오면 전 어떻게 살아요? 진짜 죽을 거예요. 오늘 밤 12시까지 오빠가 안 오면 한강 갈 거예요. 그건 오빠 탓이에요. 아니, 언니 탓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경찰 불러야 해. 하지만 지금 당장 112에 신고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여자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1시간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한강에서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투신 직전에 발견해서 구조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안도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 뭐든 할 수 있어. 이틀 후 그 여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죠? 이제 제 말 들어줄 거죠? 위자료 2억 주면 완전히 사라질게요. 약속해요. 2억.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 대출 받자. 그리고 내 적금도 다 깨자. 지수야. 이게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이 돈 주고 끝내는 거야.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적금, 남편 퇴직금 일부, 친정어머니께 빌린 돈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2억을 만드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 미친 여자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우리 서연이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요. 저는 절실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있어. 이제 사라져.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밀었습니다. 2억이 든 통장. 여자는 통장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언니. 이제 정말 연락 안 할게요. 정말이지? 네. 약속해요.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억으로 민우 오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2억을 준 지 일주일 후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요? 전 요즘 너무 외로워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 민우 오빠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요. 언니 한 번만 통화하게 해줘요. 무시했습니다. 언니가 답 안 하니까 오빠한테 직접 연락할게요. 남편 회사로 택배가 왔습니다. 안에는 USB와 편지. 오빠, 우리 추억 담아서 보내요. 회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언니한테 고마워하라고 전해줘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잠들면 그 여자가 나타나 웃었습니다. 서연이를 데려가려는 꿈도 꿨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울어? 응? 엄마 안 울었어. 거짓말. 맨날 화장실에서 울잖아. 다 들려. 나 때문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무서워. 맨날 멍하게 있고 밥도 안 먹고 나한테도 웃지 않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미안하지 말고 예전 엄마로 돌아와. 나 무서워. 딸을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참는다고 딸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딸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무너지는 엄마를 보며 7살 아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서연이가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림을 떼어냈습니다. 노란 태양 아래 손잡고 웃는 세 사람. 이미 이렇지 않잖아. 우린 이미 행복하지 않아. 그림을 들고 서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아. 응?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너,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엄마가 지금 행복해 보여?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니,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 그렇구나.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참는 게 너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엄마가 이제 바로잡을게. 우리 다시 웃을 수 있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딸을 진짜로 지키는 길은 당당해지는 것이라고.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책상 위에 모든 증거를 쏟아냈습니다. 나체 사진, 협박 문자, 죽겠다는 문자, 학교 앞에서의 2억 송금 내역. 변호사는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특히 2억을 받고도 계속 연락한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이건 명백한 공갈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갈에 의한 부당 이득이니까요. 그럼 남편은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서 분리할 겁니다. 이혼. 그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딸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싶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정은 파탄났습니다. 부인께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따님을 생각하세요. 지금처럼 무너지는 엄마를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당당한 엄마를 보는 게 나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 일을 해결하고 남편분과 다시 사신다고 한들 사진과 영상으로 보신 걸 다 잊고 다시 예전처럼 사실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설탐정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이 여자 좀 조사해 주세요. 과거, 인간관계, 전부요. 일주일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임서희 32세. 과거 2번의 기혼 남성 관계. 첫 번째는 5천만 원 위자료 수령 후 합의 이혼 유도. 두 번째는 실패. 상대 남성이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가정 파탄. SNS 분석 결과 명품,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 다수. 하지만 실제 수입원 불명확. 이 여자, 이게 직업이었구나.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거 봐.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사설탐정이 조사한 거야. 당신은 3번째 타겟이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이제 선택해. 가족을 선택하거나
모든 걸 잃거나 지수야 나 법정에서 그리고 진실을 말해. 그 여자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조종했는지, 2억을 뜯어낸 과정까지 전부. 그럼 회사에서 이미 회사 그만뒀잖아. 지금 중요한 건 서연이야.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할게. 저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임서희를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로 고소, 동시에 이혼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13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 6년을 같이 마음 아파하며 고생하고 귀한 서연이를 얻고 같이 너무나 행복했는데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더 이상 무너지는 엄마가 아니라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 법정 방청석에는 제 친구가 서연이를 데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엄마가 나쁜 사람 혼내러 가는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 나 여기서 응원할게.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임서희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이었습니다. 저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웃어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나체 사진 전송 내역, 협박 문자, 죽겠다는 문자, 학교 앞 출몰, 2억 송금 내역, 그리고 2억을 받고도 계속 연락한 증거. 재판장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원고의 남편에게 접근했고 관계를 이용해 금전을 갈취했으며 돈을 받고도 계속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임서희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2억은 상처에 대한 위로금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돈을 받고도 계속 연락했습니까? 그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기혼 남성관계 전력입니다. 2번의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임서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SNS 분석 결과입니다. 실제 수입 대비 과도한 소비 패턴. 이는 기혼 남성들로부터 금전을 받아온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임서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사랑이 죄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남편의 증언 차례였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회사 앞에서 우연을 가장에 만났습니다. 처음엔 업무 상담이었고 그 다음은 계속하십시오. 술자리를 제안했고 제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낸 후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2억은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처음엔 위자료라고 했습니다. 주면 완전히 사라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받고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임서희는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은 부당이득으로 인정, 전액 반환하라. 임서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사랑했다고요.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 경위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이혼 재판도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7,030, 양육권은 저에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울어? 응. 근데 이번엔 기쁜 눈물이야. 그럼 이제 괜찮은 거야? 응. 이제 다 괜찮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작은 아파트. 저와 서연이
단둘이 사는 집입니다. 이혼 후 받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2억, 그리고 법정에서 돌려받고 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제 취미였던 베이킹을 살려 작은 디저트 카페. 이름은 달콤 쌉쌀한 인생. 아침 7시 서연이를 깨웁니다. 서연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응. 엄마 오늘 무슨 빵 만들어? 딸기 타르트. 서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와, 하나 남겨놔. 나 학교 끝나고 카페 갈게. 딸이 씩씩하게 일어나 준비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입니다. 서연이를 학교에 보내고 카페로 출근합니다. 카페 문을 열면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사장님, 오늘 크루아상 있어요? 네, 방금 구웠어요. 웃으며 대답합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입니다. 오후 3시 서연이가 카페로 왔습니다. 엄마, 우리 딸, 여기 앉아. 딸기 타르트 가져올게. 서연이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숙제를 합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씩 웃습니다.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이거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저녁,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엄마 있잖아. 응? 나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서연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냅니다. 우리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 사람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나. 예전 그림보다 색감이 훨씬 밝았습니다. 노란 태양, 빨간 꽃, 파란 하늘. 선생님이 가족 그릴에서 그렸어. 우리 가족, 엄마랑 나. 그렇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근데 엄마, 선생님이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 뭐라고 했어? 아빠는 멀리 갔다고 했어.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딸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아빠 없이 자라게 돼서. 괜찮아. 엄마, 나 요즘 더 행복해. 엄마가 맨날 웃으니까. 정말? 응. 예전엔 엄마가 맨날 울고 무서워 보였는데 지금은 잘 웃고 행복해 보여. 그게 더 좋아.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참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당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서연이가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두 사람만 그려진 그림.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은 그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의 가정을 밝히는 불빛들. 우리 집 불빛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얼룩진 불빛이 아니라 희망으로 빛나는 불빛. 엄마. 응? 엄마 사랑해. 엄마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딸을 안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참고 지켜낸다고 온전한 가정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두렵지 않다는 것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몇 명이든 우리는 다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수 씨는 이제 딸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매일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이 진짜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수 씨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딸을 위해 끝까지 참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 싸운 것이 현명했을까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수 씨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수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는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